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2페이지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도정법은 큰 역사가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왔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이게 도시 저소득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법, 법명칭 대기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임시조치법. 여기서 무슨 사업이 있냐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이 부분 들어만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무슨 법이 있었는가 그러면 주택건설 촉진법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이게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 세 번째 도시 재개발법이 있었어요. 도시 재개발법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여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또 도심 재개발 사업이 있고 또 공장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얘는 주로 주거지 가는 거고 도심이니까 상업지 가는 거고 공장이니까 공업죠. 이렇게 세 개 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하다 보니까는 이 하나의 도시를 정비할 때 법이 세계되는 법이. 그래서 체계적인 정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법을 하나로 통합하자. 통합하려고 봤더니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주로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도심하고 공장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도시환경. 그래서 법명칭을 도시하고 이터에서 주거입니다. 뭐를 먼저 쓸까요? 그러면 얘를 먼저 쓴 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법이 탄생된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을 탄생하면서 이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도정법이랍니다. 도정법. 자, 우리끼리 도정법, 도시정비법, 도정법인데 이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을 이걸 갖다가 다시 네 가지 구분해요. 저기 있는 5가지를 네 가지. 네 가지 구분해서 첫 번째가 이제 번호 매기면 1번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 사업이요.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세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 네 번째 도심 대개발하고 공장 재개발 묶어가지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이고 얘가 도시환경 정비한다. 그래서 법명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해 가는데요. 정비 사업 하는데 우리나라가 97년, 98년 이때 IMF 가가지고 되게 좀 부동산 경기도 침체기였고 상당히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올라가는데 쑥 올라가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3년 이때 재개발 재건축에 이때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급상승해가지고 어디서 피했냐 그러면 2008년 여기다가 이제 리먼 사태 터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이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이 선에서 웬만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이 선을 더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만약 여기 지금 이 꼭지점이 여기서 지금 이 정비 사업을 해야 될 지역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주택가격이 만약에 3억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도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 될까요? 평균 가격 내면 주택
평균 가격이 되면 한 3억 될까요? 평균 가격 되면 3억은 안 되겠죠? 2억.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 재산 가치가 3억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토지 건물이 3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비사업한다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자기 돈 투자 않고 그 대신 그대로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됐는가? 만일에 1억 5천 그럴까? 1억 5천? 1억 5천의 내 가치가. 이 상태에서 재개발하고 여기에다 입주를 하려더니 입주했을 때 이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입주했을 때 이 분양가가 3억 그럽시다. 3억. 그때는 3억이니까 입주할 당시 3억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재개발해서 입주하려니 얼마가 있어야 돼요? 3억이 있어야 돼요. 얼마가 부족해요? 1억 5천. 이러면 주민들이 이거 재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억 5천이 나오는 게 이게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5천인데 이거 입주하게 되면 또 평생 이만큼 또 모아야 되겠네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거를 누가 주도하냐 그러면 주거환경 사업은 시군,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은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재건축도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주체가 도시환경도 주민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크게 우리가 뭐 아파트 짓는데 이것보다도 먼저 정비사업의 개념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쯤에다 먼저 정비사업을 먼저 잡아요. 정비사업이 뭐냐면 정비사업이란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도시인데 대부분 구도시입니다. 여기가 구도시.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마디 옛날 도시죠. 옛날 도시는 도로 폭이 좁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고 도로니 공원이 주차장이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그러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하고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정 지역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다 보니까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가요.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하죠. 상실된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이게 이제 정비사업.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킬까요? 생각해요. 왜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갑니까? 뭐가 문제예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그러면 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던 이 기반시설을 도로가 없으면 어찌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공원 만들고 주차 만들고 기반시설을 다시 정비해주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개량 그래요. 개량.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본래 도시를 회복하자. 이 사업이 뭐라고요?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거. 이게 정비사업이요.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한다. 정비사업 할 때 들어간 돈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기반시설 정비할 때 돈 들어가고 건축물 개량할 때 돈 들어가고. 근데 여기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이따 읽어보고 나오겠지만 이거는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해.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표정들이 아주 심각한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 비용을 비교해서 이 구조가 나오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 올 때는 이 학원 선택할 때는 1년 동안 학원 와서 들어가는 돈, 시간, 기회비용 그 부분하고 1년 동안 자격증 따는 거 어느 게 큽니까? 증 따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했다는 얘기요. 근데 지금 자 비용이 뭐 들어간다고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두 번째 건축물 개량하는 거. 수익은 뭐 나와요? 수익 뭐 있겠습니까? 뭐지? 이거 아파트 분양대금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게 커져야 된다고 구조적으로. 그래야 사업이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니까 만약에 이거 만드는데 100원 들어가고 이거 만드는데 50원 들어간다. 분양가는 얼마 나온다? 100원 나온다. 이 구조 나온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냐, 저것은 지자체가 주도해 나간다고. 그래서 지자체가 기반시설 정비는 지자체가 다 해줄 테니까 건축물 개량은 그냥 자기 집은 자기가 알아서 고치라. 이게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든 좋든 간에 기반시설 정비를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따뜻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가장 타깃이 얘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 들었는데 이게 한 50원 들어가고 얼마라고? 100원. 이 구조 되면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저 내용 보게 되면 주민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입주하기에는 내가 가진 자산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입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이게 전부 다 중단이 돼요. 중단. 재개발이 중단.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거의 안 들어요. 한 10원 그럴까요? 이 구조 나온다고. 재건축. 기반시설이 양호한 데 사는 게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큰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재건축은 그런 데로 얘는 흘러가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상업적, 공업적.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이런 데가 상업적. 이거 지금 이 앉아있는 이 터 평당 땅 가격이 한 50만 합니까? 한 70 할까요? 그럼 무시합니까? 그래야지. 세상에 상업적인데 상업적에 아무리 여기가 동네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옛날 동네 하더라도 상업적에 대한민국 50, 70 어디 있냐고. 응? 1층 사장님 알면 핸드폰 팔다 말고 쫓아오거든요. 2천 합니까? 3천 합니까? 그래도 지금 속이 좀 안철판국인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돈 많은 주민들이니까 알아서 간다고. 뭐가 문제예요? 재개발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다 멈춰요. 다 멈춰. 재개발이 다 멈춘다고. 기반시설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그러니까 어쩐다? 도시기능이 상실된다. 상실된 어쩌자? 도시기능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갖다 뭐라고 지정하자? 정비구역 지정하고 뭐 합시다? 정비사업 합시다. 처음에 주민들이 오케이 좋아요. 정비구역만 지정되면 주택가격이 쭉 올라갔으니까. 근데 리먼 사태 터지고 다시 쭉 꺼졌다니까. 꺼져도 옛날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 없으니까 사업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자, 여기가 기반이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불량해서 기능이 상실된다. 어쩌자? 회복하자. 그래서 거기를 뭐라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뭐 하자? 정비사업 하자. 그때는 좋아라 그러다가 주택가격이 다운되니까 이제 주민들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쩌자고 정비사업 하지 말자. 정비구역을 갖다가 해제. 요구하니까 해제해줍니다. 해제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없던 공원이 나오고 쓰러져 가던 건물이 아이고 나 혼자 다시 씁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할 바 아니죠. 내 할 바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열악 그러다가 완전 몰락하겠지.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누가 못한다고? 주민이. 왜 못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국가는 어떻게 할까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안 돼서 못하는데 국가도 방치할까요? 도시 특징이 몰락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다시 나서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국가가 나서가지고 5번을 만듭니다. 이 지역이 중단되면 5번 넘어요. 5번에 뭐 만드냐 그러면 주거환경이제 관리사업이에요. 여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놓고 이제 주체감독에 대한 주체를 갖다가 시장, 군수, 지자체가 주도가 돼가지고 지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반시설 지금 정비사업할 때 들어간 돈이 몇 가지 있다고? 2가지 있다고. 뭐 하는 거?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반시설 정비는 내가 할 테니까 주민들은 뭐만 한다? 자기 집은 자기가 개량한다. 주민들은 건축물만 개량한다. 주민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지자체가 장기 처리로 지원, 융자 해줄 테니까 내가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들고 주차 만들 테니까
자기 집은 주민들이라서 좀 고쳐라. 기반이 설만 딱 했는데 건물이 계속 쓰러지면 보기 안 좋잖아요. 돈 없어. 어떤 돈이 없으면 지원한다. 그래서 만드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얘가 지금 무너지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뭘 꺼내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하얀 선을 갖다 하얀 선으로 가 도로로 이렇게 도로로 둘러싼 1단의 구역을 이름 뭐라고요? 도로로 둘러싼 1단의 구역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고 그래요? 가로 구역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가구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갔나요? 가구라고? 혼수용품. 가구. 하나의 가로구역인데, 만약 여기가 50세대다, 60세대다, 70세대다, 80세대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몇 세대 됩니까, 이거? 얼마요? 예. 260. 이거 260. 여기도 똑같다 그러면, 여기도 260. 여기도 똑같으면 260. 그러면, 정비사업은 대규모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 정비사업 하자. 그러면 이만 동시에 한다. 260 다 더면 얼마입니까, 이거? 780. 해가지고 이걸 2배로 늘립시다. 이익이 나야 되니까. 얼마요? 1560. 이러면 1560세면 꽤 커지네, 이거. 이렇게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50세대, 여기만 철거하고 더블로 2배 해가지고 100세대 하는 거하고 늘리는 거.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비사업을 주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묶어서 정비사업 했어요. 경쟁력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크다 보니까는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대부분 어쩐다고? 중단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비 사업할 때 들어가는 데 뭐가 있다고요?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도로로 둘러싼 1단의 구역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로구역. 하나의 가로구역 이렇게 가로구역만 단위로 뭐 하자고요? 정비 사업 조금씩 하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종전 가로 유제랑 도로 넓히라고 말할 테니까. 재개발하게 되면 도로폭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종전 가로를 유지한다 그러면 도로 넓히라고 말할 테니까 뭐만 한다? 건축물만 개량이다. 그러면 비용이 2개 들어갔는데 하나가 빠졌죠? 기반 정비할 때. 그러니까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해나가자 이것은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블럭 단위를 한다고 해서 여기를 갖다가 뭐로 만드는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돼가지고 이거는 누가 하냐 그러면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6개를 만들어놨어요. 주거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이렇게 정비사업이 6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 정비사업으로 해나갑니다. 6개 정비사업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비사업의 종류를 6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뭐 알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들어봤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구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도 둘이 긴가민가 헷갈리는데 정비사업 몇 가지 있다고? 6가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 뭐예요? 절대 못해요. 정비사업 좀 6개를 늘어놓으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러면 국민들이 도대체 이걸 알아먹을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이거를 다시 또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내년 2월부터 아직 안 지났어요. 내년 2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기는 1번하고 5번입니다. 자, 1번하고 5번을 더하자. 비슷하죠? 네.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1번하고 5번 더해가지고 명칭을 갖다 이제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두 번째 2번하고 4번을 더하자. 2번하고 4번.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걸 갖다 더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주택이란 말 하지 말고, 공장도 있으니까 주택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주택 그 말 빼고 재개발.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3번하고 몇 번하고 6번하고 뭉칠 줄 알았더니 그냥 3번만 그대로 와가지고 재개발 사업이라 하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네. 재건축. 3번만 가지고 재건축 사업이라고. 6번은 도정법에서 퇴출시켰어요. 퇴출. 너는 도정법에서 나가라. 도정법 나가면은 무슨 시험법은 아니지만 빈집 정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쪽 법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비사업이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을 빨리 암기해야 돼요.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비사업의 종류는 뭐가 있냐?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다. 혹시 작년에 공부해가지고 실력은 합격했는데 실수로 떨어진 분들, 실력은 충분히 됐는데 실수로 떨어진 사람은 도정법이 복잡해진 거지. 그분들 머릿속에는 6개가 지금 몇 개 됐으니까 3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빨리빨리 이거하라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가 묶여서 주거환경 개선이다. 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묶어가지고 주택재개발 도시환 묶여서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로주택은 없어졌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비시켜야 돼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뭐가 정비라고요? 기반시설 어쩐다?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해서 본래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인데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3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342페이지인 영어 나오는데 영어 가기 전에 정비사업은 어떻게 해나가는가? 정비사업의 흐름을 좀 봐야 돼. 정비사업 흐름. 정비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요.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합시다 그러면 우리 도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건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먼저 방향을 잡아요.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보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방금 뭐라 했어요? 집중 안 하니까 몰라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뭐라고요? 지문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너무 길니까 줄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길다. 써놓고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기본계획. 항상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기본계획. 그래서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 뭘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한다고 방향 지시했다고. 이 방향 보면 여기도 할 것이고 여기도 할 것이고 여기 방향은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이게 방향이요. 여기도 할 것이다 여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정비사업 할 때를 우리가 정비사업 하려면 뭘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앞으로 정비사업 할 것이다. 거기를 미리 뭐라고 하냐? 정비예정구역이요.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자 여기 정비사업 언제 할까요? 정비사업을 하려면 뭐를 만드느냐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이 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언제 만들까요? 정비계획 수립시기에 나요. 그래서 정비계획 언제 만들까요? 2018년도에 만듭시다. 그러면 2018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방향 제시가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에서 여기서 나중에 뭐 할 것이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라고 뭘 지정하면?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뭐도 같이 준다? 정비계획 수립시기. 언제쯤 할 것이다? 2018년 할 것이다. 2018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사업을 얘기한 계획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정비계획이요. 이거죠. 정비계획.
저기에다 뭘 만드냐? 정비계획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정비계획 만들고 몇 세대 할 거냐? 500세대 한다.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사업하는 자 우리가 시행자. 시행자가 되는데 시행자는 정비사업이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요? 3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건 누가 주도하냐 그러면 시, 군, 지자체가 주도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이건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뭘 만드냐? 추진위를 만들고, 추진위가 조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행자가, 자, 이 정비계획에서, 이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요. 여기 갖다 정비계획 몇 세대 할 거예요? 여기에서 500세대 할 것이다. 몇 동 할 것이다? 5동 할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누가 만들어주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는 이런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뭘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에서 여기 재개발은 얼마 한다? 500세대 한다. 500세대 이하다, 이하. 몇 동 짓는다? 5동. 이런 게 나와준다고.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행자는 뭐를 만드냐 그러면 사업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을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분명히 시장군수 구청장이 500세대 한다는데 나는 700세대 할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뭐라고 쓰냐? 사업시행계획서요. 사업시행계획서 승낙받는다. 승낙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인가죠, 인가. 인가에서 말린다, 고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비로소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데 이 정비 사업할 때 누가 있냐? 갑이 있어요, 갑. 소유자 갑이 있는데 갑이 얘가 101동 102로 살아요. 갑이 101동 102로 사는데 몇 평짜리 가지고 있냐 그러면 24평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시행자는 얘한테 아파트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생각해봐요. 시행자는 갑에게 주택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그것도 고민한답니까? 그 대답할 때? 어쩐다고요? 줘야지. 그럼 이 줘야지 그 사람 어쩌? 나는 받겠다 이거 아니요. 안 줘야 안 받겠다 이거 아니요. 먼저 해야 돼요. 받을래 말래 해야 되겠죠? 갑한테 어쩐다고? 너 나중에 집 받을래 말래. 그게 뭔 말이에요?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 받습니다. 분양 신청 했더니 갑이 분양 받겠대요. 분양 받겠다면 그럼 얘한테 분양 준다. 어디 주냐? 102동 줍시다. 102호를 줍시다. 102동 102호 주는데 몇 평 주느냐 그러면 32평 주기로 했어요. 갑은 102동 102호 32평 준다. 이게 얼마짜리? 이게 3억짜리다. 이게 분양받은 게 얼마짜리다? 4억짜리다. 그러면 갑은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추가 부담금 1억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는 갑에게 이거를 준다. 이게 무슨 계획이요? 분양 신청 받아서 무슨 계획 만든다? 분양계획. 무슨 계획? 분양계획. 분양계획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는 확정을 짓는 거예요. 너 4억짜리 30평 준다. 확정을 딱 재, 확정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정 짓고 확정됐다 알린다. 고시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야 돼.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무슨 계획이다? 분양계획이다. 분양계획. 이렇게 분양계획이 확정되면은 비로소 이제 갑은 사업을 합니다. 시작합시다. 이제 뭐 합시다? 사업을 합시다.
정비사업하게 되면 생각해요. 정비사업하게 되면 건물이 있는 거 그대로 놓고 하든가요? 철거하고 하든가요? 철거하고. 주민들이 건물 안에 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예, 이주 나가세요. 그리고 어쩐다? 철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언제 철거한대요? 뭐라 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야 기존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따르면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나면 대부분 뭐라 하냐 그러면 분양권이 확정된다. 분양권 그런데 분양이라는 말하고 입주라는 말은 달리니까 이제 판단 잘해야 돼요. 이 지금 갑은 저기 지금 이미 공사하기 전에 집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사 끝난 다음에 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첫째 갑은 분양을 받습니까? 분양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주민이 좀 나중에 주민들이 뭘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가 뭐를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누굴 데려와요? 시공자를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저 갑이 누구라고 주민이라고 주민. 내가 누구고 추진이고 내가 누구고 시행하는 것이 그럼 결론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집을 철거하고 어쩐다? 공사 다시 해서 내가 내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양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분양이 아니고 입주입니다. 입주. 그래서 여기서는 입주입니다. 입주. 입주권 그래야지. 갑이 지금 102동 102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입주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 기존에 자 기존에 몇 세대 있냐 그러면 500세대가 있는데 500세대인데 철거하고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1000세대를 건축한다. 한 800만 800세대를 건축한다 그러면 500세대 있는데 조합원이 500명이다. 전부 다 조합원들이 다 받겠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몇 세대 주고 500세대. 이거는 뭐라 이건 입주입니다. 입주. 그래서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이라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하겠죠. 분양. 300은 분양하겠죠. 300세대는 분양하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거는 분양권 그래요. 분양권.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조합원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이것은 입주권이라고 이거는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그래야지 분양권이 확정됐다 이러고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요. 사업 시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공사가. 언젠가는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준공검사 받읍시다. 준공검사를 도정법은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검사나 인가나 그 말이요. 공사 끝났다. 이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이니까 이 분양계획 내용대로 이제 뭐 해야죠? 분양처분해야지. 분양처분. 분양처분 합시다. 분양처분하는 걸 쓸 때는 옛날에는 분양처분 이렇게 썼는데 지금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전고시 말 이렇게 써요. 이전고시. 이전고시가 옛날 말로 분양처분이에요. 정비사업의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지금 정비 예정구역이 무슨 예정구역이냐? 주거환경 개선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게 재건축 예정구역이다 그러면 재건축은 2018년이 되면은 뭐가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면 이리 간다고 이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저 아파트 단지가 노후 불량하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해봐야 돼요. 재건축이면 안전 진단하고 안전 진단이 통과가 돼야만 재건축은 안전 진단이 통과돼야만 이렇게 정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비 사업이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의 도시 전체에다 우리 도시 정비 사업 어떻게 할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게 정비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정비 사업 한다 내용이 쫙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데 정비 사업 할 것이다. 뭐를 정해주고 예정구역을 정해주면서 예정구역을 정해주면서 이게 동시에 같이 거기에다가
예정구역에다 정비사업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냐? 그걸 같이 정해요. 같이 이렇게. 같이 정해지면 그때가 되면 뭐 한다?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누가 나와서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시행자는 정비계획 적합하게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만든다.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계획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시행 그러지 말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 받은 것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들고 분양계획이 확정이 되면 비로소 사업시행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옮기고 건물 철거하고 공사 끝나고 분양 처분을 합니다. 이 순서가 이게 앞전에 했던 도시개발 사업하고 비슷한데 도시개발 사업은 순서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정비사업은 이 순서가 곧잘 나오니까 저 순서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뭐 11월, 12월 달에 저거 암기해서 순서 암기해서 이 말 안 해요. 11월, 12월 달에 뭐만 하자고요? 11월, 12월에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고? 도관, 농장, 주상, 공록, 개생보 그거는 잊지 말자고. 뭐라고요? 용도지역 21 용도지역에 잊지 말. 용도지역만.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 근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노트 정리 다 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문제가 6문제 나오는데 목표는 3문제입니다. 3문제. 도정법이 개발법보다 공부하기 좀 더 어려워요. 약간 더 복잡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냥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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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한마디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런데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한 거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이걸 나눠야 된다고. 세 가지가 된다고. 좀 더 복잡해. 342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법 제정 목적인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용어입니다. 1번 정비구역은 안 나와요. 2번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뭐 한다?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개량. 이 사업이 정비사업이다.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 그게 정비사업입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3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가 이해하고 섞입니다. 이해하고 섞이는데 그 전에는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 이것은 기반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이냐, 양호냐. 그렇게 했다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상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어디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다. 그게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단독 다세대 밀집한 점.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이거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뭐가 나오겠어요? 극히 열악하고 단독 다세대 밀집 이 말이 나올 것이고 재개발 사업은 열악하고 상업공업이 나올 것이고 빠른 얘기 아니요? 묶였으니까 재건축이면 양호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봅시다. 주거환경 사업 도시 저속지 및 집단 거주적으로 정비 기반시설에 나왔네요. 극히 열악, 극히 열악. 웬만하면 쓰고 싶으면 연필 써요. 웬만하면 볼펜 쓰지 말고. 처음부터 볼펜 어딘지 모르고 줄 빡 꺼놓고 나중에 가서 틀려가지고 끝도 못하고 이제 그 문제 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연필 쓰고 안 그러면 그냥 아예 11는 그냥 내비둬버리고. 그래서 극히락 나오고 극히락 노불량 건물이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또 있죠. 단독 다세대 밀집이죠. 두 개가 붙었으니까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극혈락 단독 다세대 밀집.
극기열악, 단독 타협의 밀집. 4번 재개발이면 두 개 나온다고요. 열악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 그래서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떠나왔네. 상업공업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다. 열악, 상업공업 그러면 재개발이요. 재건축은 양호, 기반시설 양호 하나. 노후 불량감이 밀집하는 노후 불량을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이게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은 극히 열악하고 단독 다세대 밀집이고, 재개발은요 열악하고 상업공업이고, 재건축은 양호. 그렇게만 아니 굳이 공동주택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공동주택이 있는데 원래 옛날부터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포인트가 그냥 양호 그렇게 잡자고. 주거환경에서는 극히 열악하고 단독 다세대 밀집, 재개발은 열악 상업공업, 재건축은 양호 그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불량입니다. 노후 불량. 그래서 일단은 토종법 공부할 때는 전제 조건이 정비 사업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토종법 시작할 때 전제 조건은 정비 사업에 뭐도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한답니까? 그러니까 세 개 기본 먼저 암기하고 그러고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다. 그렇게 알고. 노후 불량입니다. 노후 불량이란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가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를 했는 건물이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 만약에 우리가 출제위원이면 그 글자 중에서 어디를 함정 쓰겠어요? 건물이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 건물이 멀쩡하거나 이렇게 낼까요? 어디를 함정 쓰겠어요? 말 못하죠? 그러면 함정 쓸 데가 없다는 얘기요. 자, 가번은 아니 노후 불량이 네 가지 있으니까 함정 쓸 수 있나 없나 봐야 돼요. 가번은 함정 쓸 만한 게 없어요. 읽어보면 보고 나봐. 내진성리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부실 시군에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건축물. 대리인이 정하는 건 밑에 봤더니 1번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 마감,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함정되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세요. 2번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 내하력 등이 같은 어쩌고저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예상되어 구조 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다 읽어봤더니 함정 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 정도 말하면 된다고. 다 백날 다 읽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시험 보고 끝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실무할 때 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내진 성능에 대해서 알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그 정도면 너는 노후 불량. 다음 요건에 해당 건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도 특별시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 조례, 시도 조례 그러죠. 시도 조례. 여기서 시도 조례는 시도 대도시 조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비 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대도시까지 조례 만든다. 대도시까지. 서울에서는 어디 본다고요? 서울시 조례 보고 서울시 조례. 성남에서는 성남시 조례, 성남시 조례. 원주에서는요, 강원도 조례, 원주시 조례가 없다고. 정비사업은 대도시까지만 조례 만듭니다.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해가지고 기억, 주변 토지 이용사인데 비춰 주거환경에 불량을 소재할 것. 니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현저한 증가 예상될 것. 거기까지 딱히 함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 1번, 2번, 3번 봤더니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설물 건설돼 들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되는 건축물. 거기는 함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뭐 함정이요? 40년이요, 40년. 40년, 그건 함정이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거 준공하고,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준공하고 몇 년 됐습니까? 25년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까지 쓰라고? 40년까지. 그러면 몇 년을 더 쓰라고? 15년, 15년. 15년 더 쓰기 위해서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100원, 100원. 앞으로 15년 동안 보수 비용이 100원 든다, 100원 든다. 철거하고 재건축하자. 철거하고 재건축 들어갈 때 돈이 얼마 드냐? 730원 든다. 보수하면서 써야 돼요? 재건축해야 돼요? 보수하면서 써야 돼요. 보수하면 써야죠. 근데 얘 떼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얼마요? 30원. 그러면 철거 재건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0년이 나오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근데 그걸 연결시키라고. 40년이 나오면 보수 비용이 크다. 이게 있어요. 40년 그러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그렇게 연결하시고. 자, 넘겨보면 또 있습니다. 4번.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물로서 대ring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물. 자, 시도 조례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20년, 30년 숫자가 또 나왔네. 20년에서 30년 그럼 뭐가 나야 돼요?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노후화된 건물이다. 그게 붙어야 돼요.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쩐다?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40년이 나오면 철거 비용이 크다. 보수 비용이 크다. 철거가 아니고 40년 나오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20년에서 30년 나오면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그런 말이 그 연결을 좀 잘 시켜야 된다고. 그 연결시키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 분량에 크게 4가지가 있지만 함정이 나오면 40년하고 20년, 30년 거기서는 함정이 나오고 다른 데서는 함정은 안 써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쩌저쩌 건축물은 노후 분량 건물이다. O. 건물이 붕괴, 멸실, 안전적으로 있으면 노후 건물이다. O. 준공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량에서 보수 보강비용이 철거, 재건보다 크면 노후 분량이다. 틀렸다. 그건 20년이고 40년이다. 그런 판단만 좀 해주라고. 4번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5번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공동 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반시설.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대부분 갖춰놔야 될 시설로서 특정 개인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개념이 큰 것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이게 개념이 큰 것들, 그런 걸 우리가 기반시설이요. 구체적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밑에 보면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공원이나 똑같아요. 광자, 공공공지나 공원이나 광지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개념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그게 정비 기반시설. 5번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 사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ring이 정하는 시설 마련돼가지고, 자, 공동을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 그 밖엔 필요 말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은 공동 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그런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 아닌 것 그러면 공동 이용이 답으로 나오고 공동 이용이 아닌 것 그러면 정비 기반이 답으로 나오니까 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반 시설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큰 거고 공동 이용은 작은 거다. 공원이 큽니까? 놀이터가 큽니까? 그래요. 공원은 뭐라고? 기반시설.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 그 구분만 좀 해줘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아닌가 그러면 개념이 가장 작은 거. 공동이용시설 아닌가 개념이 가장 큰 거. 이제 그렇게만 나오면 쉬운데
문제가 좀 약간 좀 치사해집니다. 그렇게 한다만 나오면 100이면 100 다 합격이에요. 근데 치사하게. 자, 도정법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공동이용시설이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한다. 돼요, 안 돼요? 되지.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도로, 상하수 등을 말한다.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앞에다 2개 써놓고 뒤에다 아닌 거 써놓고 그거 찾아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나갔다 뒤에 가서 아닌 거 살짝 붙이니까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동 이용시설과 정비 기반시설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대지 9번 벌려 9번 뭐라고 했어요? 9번에는 예, 토지 6번은 대지 9번은 토지. 토지는 뭐고 대지는 뭡니까? 땅은 땅인데 무엇이라고? 땅은 땅인데 예. 토지는 대지하고 토지를 합친 땅을 다 모두 따라가지고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저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저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설명하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법하고 있어요? 지금은 도정법. 도정법 말하는 대지는 이거 법마다 다 다르고 지금 용어잖아요, 용어 지금. 도정법에서 대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책을 읽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 법을 읽으려면 이걸 알아야 읽는다고. 영어를 알아야 읽을 수가 있다고. 법에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 그러고 쓰는 것이지 거기 있는 걸 갖다 우리 보게 되면 어디 지금 343페이지 3번 노후 불량 있죠? 가, 나, 다, 라 이걸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 줄여서 뭐라 한다? 노후 불량 건물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럼 노후 불량, 법에서 노후 불량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전제해서 이 법을 보라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대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사 정비사업에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 정비사업. 정비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예요. 토지. 정비사업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도정법에서 토지하고 대지의 차이점. 도정법에서 말하는 토지란 공사 끝나기 전, 대지란 공사 끝난 후. 그러니까 토지 그 말 나오면 이게 아직 이 땅이 공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고 대지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가 대지 이런 게 나와요. 시험 문제. 지목이 대인 토지다. 맞습니까? 지목하고 여기하고는 관계없다고 뭐라고? 지목 관계없이 그냥 공사 끝난 땅이요. 공사 끝난 땅.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난 땅. 좀 품위 있게 말하세요. 그러면 정비 사업위에 조성된 토지. 쉽게 설명하세요. 공사 끝난 땅. 좀 좋게 말해보라고. 정비 사업위에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쉽게 말해서 주택단지 옆에다 써놔요. 재건축 범위. 주택단지 옆에다 뭐라고 써놓읍시다. 재건축 범위입니다. 재건축 범위. 재건축은 어디단데요? 주택단지. 그럼 어디가 주택단지래요? 간단하게 아파트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1, 2, 가, 나, 다, 라가 아파트 단지니까 마만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주택단지가 뭐라고요? 재건축범위다. 재건축범위. 주택단지는 재건축범위. 어디가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단지. 예외적으로 마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번 같은 경우는 그것은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예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필요가 없고 9번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다음 각목의자를 말한다. 다만 필요 없고 건너뛰고 가번.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은 정비교육찬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또 그러네요. 그 말은 토지만, 건물만, 지상권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정비교육제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일단은 뭐가 없어요? 지상권자가 없습니다.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없죠? 지상권자. 그리고
또는 그 말이 뭐가 나왔어요? 밑이죠. 밑.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야. 나중에 쫓겨나요. 걔들은 나중에 조합원 나온대요. 나중에 매도 청구 대상 쫓겨납니다. 추방.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뭔데?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아예 지상권 인정이 안 되고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소유자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재건축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 무슨 사고 치는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10번 보면 토지 등 소유자, 토지주택공사 등, 10번 다시 10번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이 누굽니까 읽어봤더니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법 만든 사람이 한국토지공사와 지방공사를 더해서 두 번 쓰기 귀찮은 걸 하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자. 줄여서 쓰려고.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더 줄여서 그냥 주택공사 등, 제가 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놓고요. 넘겨보면 11번에 정관 등인데 정관 등 다를 봐요. 다가 뭡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5명의 공통점 뭡니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시장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왜 5명이 어울리지 않게 뭉쳤습니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뭐가 없다?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면 이 법에서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시군구 이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쓰겠다고요? 시장, 군수라고 쓰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앞으로 이거 다 쓰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라고 쓰자. 국민들도 도정법을 읽을 때는 도정법에서 시장, 군수라고 나오면 시장, 군수라고 읽지 말고 특자시, 특자도, 시, 군구라고 읽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 알아야 돼요. 앞전째 도시개발법 그러면 무조건 누구 밀어준다? 누구? 개발법은? 지정권자. 지정권자. 개발법은 언제 그러면? 다음날. 그 두 가지가 키워드지. 도정법은 누구미냐? 누구? 그럼 무조건 시장으로서. 도정법은 권한이 시장구수한테 몰려있다고. 개발법은 권한이 지정권자한테 몰려있고. 그럼 시장군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 구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거기까지가 영어입니다. 거기까지가 영어고 그다음에 잠시 쉬고 2번부터 하는데 2번 가기 전에 다시 앞에 가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작합시다. 일단 여기서 잠시 쉬고 갑시다.